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50대나 60대 이후부터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 마음은 아직 청춘으로 있고 싶지만 여기저기 아픈 몸과 은퇴 후 다가오는 경제적인 상황은 어느새 나의 마음까지 나이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50대나 60대를 지나고 70대, 80대가 될수록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준비가 안 된 몸과 마음, 경제적인 압박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는 결국 더 아프고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나서야 준비 없이 지나간 50대, 60대를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사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강조되지만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한 생활 습관이나 부주의한 건강관리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감소하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의 시작은 언제나 의미가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특히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건강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당질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당뇨, 비만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식사 시 적어도 한 끼는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과식을 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섭취하는 것도 소화를 돕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피하거나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꼭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은 체력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책은 별다른 도구나 기술이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심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관절의 유연성도 높아져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역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력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식습관이나 근력 운동 외에 정신적인 건강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은 신체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노력과 변화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정신적인 건강을 통해 우리 몸은 변화하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노년을 준비할 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에서 은퇴하거나 일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경제적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자주 있는데 그럴 때 준비된 자금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자산이 충분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대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 생길 때를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동기를 잃을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자녀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존감과도 연결되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해줍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년을 보내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미나 여가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저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산을 한 번에 모으려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은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부터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총 수입의 1020%를 저축할 것을 권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상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갑작스런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금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본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준비의 두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나 물건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중에서 불필요하게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절약한 돈을 노후 준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노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녀에게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역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결국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께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성숙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부모님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언제나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상황도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부모님, 자신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저축을 시작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사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노년기에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간의 물리적 거리도 멀어지게 되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자주 방문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노년기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고독함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노년기에 줄어드는 활동 범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제약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젊었을 때에 비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을 함께 보내는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러한 동반자 역할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정서적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노년의 어려움도 더욱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나 은퇴 후의 공허함,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배우자가 지지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할 경우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더 나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인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등의 활동은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함께 챙기면서 서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노년기의 큰 축복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감정 표현이 부족해지거나 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배우자와 나누는 지속적인 대화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소통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당연히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일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쉽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상대방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거나 집안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쌓이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 가까워져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떨어져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나 활동에 몰두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계는 오히려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는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 든든한 지원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네 번째 사실은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배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자세는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서서히 감퇴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배움을 통해 이러한 인지 능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익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 습득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배움이 뇌를 자극하여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고 기존의 신경망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며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나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학교실이나 미술 수업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배움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음악적인 배움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음악 활동이 노년층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데 기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악기 연주를 배워보거나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나 독서와 같은 활동도 노년기의 배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독서의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내면의 성찰과 동시에 창의적인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강좌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학, 요리, 미술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는 강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도 많아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강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익혀나가면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진 삶의 패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나이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배움의 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실수하거나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도전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즐거움을 가지고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5번째 사실은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우리는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고하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거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 삶의 중심은 더 이상 직장이나 양육이 아닌 개인적인 삶과 관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이는 관계가 노년기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며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역시 우리 삶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관계들은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가족들과의 따뜻한 대화나 친구들과의 작은 만남은 그 자체로 정서적 지지를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통해 느끼는 소속감은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곳에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웃들과의 작은 대화,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 등은 우리의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집착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만큼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관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을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엔 파괴될 위험이 큽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거나 독립하게 되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적절한 거리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욕구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겠지만 이 의지가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섭하거나 설득하려 한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대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나 친구에게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그들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아, 존중감의 결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필요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착하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80대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사실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건강, 경제적 준비, 배우자와의 관계, 배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노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이 조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를 더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